재결정에 의한 분리, 재결정, 불순물과 고체가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용매에 모두 녹인 다음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이에요.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재결정은 물질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불순물과 질산칼륨이 있을 때 순수한 질산칼륨만 얻는 거, 천일염, 그러니까 바다에서 직접 생산한 소금입니다. 여기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정제소금, 순수한 소금만 얻는 것도 바로 재결정이고요. 합성약품의 정제도 재결정을 이용합니다. 천일염은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등등등으로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천일염을 물에 녹인 후 냉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요,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험을 한번 봅시다.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인 혼합물을 6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해서 거름장치에 걸러줍니다. 다시 봅시다. 자, 물론 물 100g에 질산칼륨 50과 황산구리 5g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물 100g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질산칼륨을 50g 녹였으니까 얘는 물 100g에 50g 녹아있는 상태고요. 황산구리는요, 물 100g에 5g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60도씨가 되면요, 용해도가 황산구리는 이 정도 되고요. 질산칼륨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질산칼륨은 50g 집어넣었으니까 현재 불포화 상태고요. 황산구리는 5g 집어넣었으니까 역시 불포화 상태입니다. 다음 20도씨로 냉각을 해요. 그러면 20도로 냉각하면요,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1.9 정도 됩니다. 여기가 31.9예요. 자,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20g 정도 됩니다. 아직도 황산구리는 20g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물 100g당 50g 용해되어 있었는데 이제 물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31.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석출됩니다. 얼만큼? 물 100g당 50에서 31.9를 빼면 되죠. 31.9. 자, 그러면 바로 18.1g 석출이 일어나요. 황산구리는 물 100g당 5g 집어넣습니다. 20도로 냉각했는데요, 여전히 물 100g당 20g까지 용해될 수 있으니까 5g은 불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석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질산칼륨만 계속 석출이 일어나고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게 됩니다. 자, 만일 물 50g에 질산칼륨 25, 황산구리 2.5를 용해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산칼륨은 물 50g에 25g 용해된 상태고요. 물 분리하라고 했어요. 황산구리는 물 50g에 2.5g이 용해된 상태입니다. 20도씨의 용해도가요, 질산칼륨이 물 100g당 31.9예요. 우리는 물을 50 사용했으니까 분모를 똑같이 맞춰줍시다. 그러면 물 50당 15.95만큼 용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물 50당 25를 넣었는데 이제 물속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15.95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에서 15.95 빼주면요, 9.05g이 석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분모를 똑같이 맞춰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황산구리는요, 물 50당 2.5g 넣습니다. 근데 얘는요, 20도씨가 돼도 물 100g당 2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50g으로 맞춰주면요, 1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2.5g이니까 여전히 불포화예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 분리.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요, 용해대차가 큰 붕산이 결정으로 석출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과정,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다음에 20도로 냉각해서 거름장치로 거른다. 80도씨예요. 염화나트륨 20g, 염화나트륨 20g, 붕산 20g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염화나트륨도 불포화 이만큼 더 들어가야 돼요. 붕산도 불포화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0도씨에는 둘 다 불포하기 때문에 다 녹았어요. 이제 온도를요 20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20도씨가 되면요 염화나트륨은 여기, 붕산도 여기입니다. 근데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불포화 상태예요. 20도가 돼도 35.9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불포화예요. 하지만 붕산은요 용해도가 요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만큼 과포화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석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석출이 일어나지 않고요. 붕산은 석출이 일어납니다. 20도씨의 용해도가 요거 5g이에요. 5기 때문에 처음에 20 들어간 것 중에 5만 용액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에서 5를 빼서 15g 석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붕산 15g이 거름종이 위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나오고요. 석출된 붕산만 위쪽에 남게 됩니다.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용해도는 35.9입니다. 염화나트륨 20g은 모두 녹아있고요. 20도씨에서 붕산의 용해도는 5.0이에요. 붕산 5g만 놓고 나머지 15g은 결정으로 석출돼야 되고요.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 사탕수수를 으깨서 즙을 낸 다음 가열 및 건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탕을 분리해내고요.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불순물이 섞여있는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 거른 장치로 거르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거른 용액을 증발시키면 소금 결정이 석출된다.